hold those businesses for a long time without being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ey may be somewhat overvalued.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보유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저는 표면적으로는 최소 10년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뭔데? 돈 벌려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변동성 버티면서 투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저도 주식을 팔기 위해서 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놓고 팔 생각부터 하게 되니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주식을 산 이후에 팔아야 돈을 버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한다는 말이요. 오히려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산 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주식을 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장기 투자에 더 도움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장기 투자로 그 어떤 매매법보다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주식을 팔지 않아야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가치 투자의 대가 중 한 명인 모니시 파브라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Walmart went public in 1970. From 1970 till now, more than 50 years, the Walton family has held the stock. They haven't sold, they've just held the stock. But there have been no public market investors that have held the Walmart stock for this 50-year period or even a 30-year period, maybe even not even 20 years. Walmart, on a number of metrics, was an expensive stock, but it was a business that was growing and going from strength to strength. So I used to always invest until here with the idea of buying things well below what they were worth and then selling them when they got to full price or maybe a little bit over full price. So kind of buy a dollar bill for 40 cents or 50 cents or 30 cents. And then as it approached a dollar, get rid of it. Find another 40 cent or 50 cent dollar. And that's worked quite well. But what is vastly better is if you can identify great businesses which have great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very long runways ahead and hold those businesses for a long time without being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hey may be somewhat overvalued. It's a really good business. It will probably get optically overvalued periodically, maybe for a long time. You know, Nick Sleep, in his recent emails to me, he said that Monish, the best investors weren't investors at all. They were entrepreneurs who never sold. So the idea is that we should think of ourselves as if we were the founders or the family that owns or runs the business and have the same mindset as them. And as long as the business is improving, as long as the moat is widening, we shouldn't be focused on valuations and such. 자, 보고 나니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파브라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월마트의 주식은 상장 이후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결국 50년 넘는 기간 동안 우상향을 했지만 그 주식을 통해서 떼돈을 번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중간에 주식이 조금 비싸졌다고 해서 이익 실현을 해버리거나 내가 산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떨어졌다고 손절을 해버렸으니까요. 이 주식을 통해서 돈방석에 앉은 사람은요, 월마트의 창업자인 샘 윌튼입니다. 같은 예가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전설적인 마젤란 펀드요. 마젤란 펀드가 어떤 펀드인가요? 연평균 수익률이 단 2년 빼고 모두 시장을 이긴 전설의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모두 수익을 본 게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에 반해 마젤란 펀드를 운영한 피터 린치는 부자가 되었죠. 왜냐고요? 이 주식과 펀드로 인해서 돈을 잃거나 소액밖에 벌지 못한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가진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닌 투자자의 마인드로 이 상품들에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자인데 뜬금없이 왜 사업가의 마인드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이 잠시 침체기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바로 때려치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수능 공부를 하다가 모의고사를 한번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를 때려치실 건가요? 아닙니다.
즉,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단순히 돈 놓고 돈 먹기처럼 도박 같은 느낌으로 주식에 접근하면 열의 아홉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가의 마인드로 내가 주식을 사는 것은 단순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닌 내가 이 기업을 사고 직접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가라면 미래에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그 사업이 지금 당장 흔들린다고 해서 불안해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불안하신가요? 아니죠. 테슬라는 지금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 그 자체도 리스크가 맞죠. 하지만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전기차 시장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 등등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서 부각을 나타내고 그 분야들을 선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에 오히려 지금은 이 좋은 회사의 주식이 싸졌을 때 한 주라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투자자의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테슬라의 주식을 그저 단편적인 주가의 하락 때문에 팔아버렸겠죠. 하지만 사업가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당장의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가의 마인드입니다.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는 것만이 크고 작은 하락장에서도 내가 산 주식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락장에 털릴 멘탈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내가 힘들게 붙잡고 관리해야 할 멘탈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니시 파브라이는 이제는 영원히 보유하고 싶은 좋은 기업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니시 파브라이 정도 되는 사람은 기업 분석을 하면 맞출 확률이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을 겁니다. 그럴 돈과 인맥, 정보력 등이 굉장히 빵빵할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저만 해도 주식 투자를 위해 기업 분석을 엄청나게 해봤지만 제대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분석한 기업이 성공을 하는지 마는지는 먼 미래에 가서나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애플이 지금 1위 기업이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이 기업이 1등 기업이 될지 우리는 알았을까요? 응답하라 1994에서 성동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회사 이름이 과일 이름이다. 애플이 뭐냐고. 마크도 사과 씹다 만 거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있으면 핸드폰에 MP3 플레이어에 문어발식 확장하는 게 곧 망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10년 전에 이 드라마를 보고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의 입장이 되고 나니 개미 투자자인 우리의 모습이 딱 성동일 같습니다. 우리가 바보 같다는 말이라기보다 당장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개별 기업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애플이 1위 기업이 될지 알았나요? 정말로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업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의 지수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하는 자신을 증명해 왔으니까요. 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수 추종 ETF를 살 때 우리는 미국을 산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수를 사고서는 안 팔겠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미국이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마인드로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힘든 시간을 보내서 올해와 같은 하락장을 맞이하고 지수는 폭락을 하고 있을 때도 어차피 미국은 이겨낼 거라고 생각할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처럼 개미털기에 털려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단순히 주가가 내리는 것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산 주식의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이 주식을 산 나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되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돈을 쫓는 게 아닌 돈이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끝마치기에 앞서 어제 실시간 방송 중에 저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면서 5만 원을 후원해 주신 댕댕이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기맘님, 해피님, 박윤서님, 지니님, 람세스님, 바나님, 캐슬님께서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는 미사일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